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명경이 누구죠? 응? 세탁소 주인. 우리 한스푼의 시간 안에 등장하는 세탁소 주인. 은결은 인공지능 로봇. 명경과 은결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는 그 몇 년간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충분히 다뤄볼 만한 책이지 않을까 해서 교수님이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교수님은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은하철도 999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게 저희들 세대,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한테는 그 은하철도 999가 공상과학 그 미래 이런 영화로는 최고였었어요. 애니메이션 중에는. 그래서 그게 많이 생각났던, 그래서 철이가 엄마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여행인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던지는 질문.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실생활의 변화를 가져올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편리함을, 극단적인 편리함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뭐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니까. 대표적으로 편리함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요새 연계된 기술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물 인터넷, 그렇죠. 요즘 하이 빅스비, 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이게 빅스비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 녀석이 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TV 요새 이제 KT니 LG니 이런 여러 가지 학교 그러니까 가정에 통신기기들을 종합해서 TV로 이렇게 연결하는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뭐 있죠? 기가지니. 네. 또 뭐 있죠? 기가지니. 클로버? 클로버.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집안에서는 이제 없으면은 안 되는 하나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또 어떤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로봇들이 다 해주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로봇들이 해준다. 예를 들어서 무인 드론이나 무인 운송 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옮기기 힘든 그런 것도 다 로봇이 대신해주고 변화 있을까요? 그렇죠. 무인 운송 수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무인 운송 수단. 거기에는 드론도 있고 무인 자동차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아마 철도도 이제 무인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거의 제가 아는 철도 기관사 얘기에 의하면 거의 자동 실행이래요. 그리고 아주 위급한, 그 다음에 긴급한 어떤 비상 상황 이럴 때를 빼놓고는 거의 뭐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지하철, 서울에 가면 지하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제일 앞에 이제 기관사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한 명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2명, 3명이 함께 근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나 이런 또 졸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한 명이 근무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벌써 사람이 그 일에서, 그러니까 직업적인 측면에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떤 변화 중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했던 일들을 상당히 많은 로봇과 인공지능과 어떤 인터넷 통신 기술들이 우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렇죠? 또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역할을 뺏긴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데 아무래도 대체되는 게 많다 보면 소통도 조금 힘들고 인간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아지잖아요.
인간을 포기하고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을 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적일 것 같아요. 조 교수님도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 저희들 세대, 교수님 세대 정도만 돼도 이 스마트폰하고 교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첨단 기술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거지. 그 자체를.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소외되는 어떤 계층이 벌써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상 그것을 새롭게 반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큰 변화들 중에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아무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50년 안에, 그러니까 50년 안에, 50년이면 지금 2005 올해를 뭐 2020년으로 잡고 50년이면 한 70년, 50년 뒤 70년이면 여러분들 몇 살 정도 되시죠? 20대 지금 20대라고 하고 70. 여러분들 한참 건강하실 때 아닙니까? 70이면 그때 로봇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또 202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근데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던지고자 하는 핵심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기술에 의해서, 기존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생겨난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는 사라질 건데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아가 봅시다.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또 발전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줄었을까요? 다시 던집니다. 전기의 발명으로 밤낮 없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일자리가 줄었을까요? 일자리 전체 개수가 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이 발달해 갔어요. 그때 일자리가 줄었을까요? 줄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분업화되고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달라지는 일의 어떤 성격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인류가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거기로부터 퇴행하는 인류가 존재할 거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산업과 그런 환경들만 이해하고 그것만 답습하는 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내가 접목하고 그것을 나의 앞으로의 어떤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거기로부터 뭔가를 발견해내 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갈림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치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가치관의 변화, 직업의 변화는 뭐 좀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고, 의식주의 변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할 한 스푼의 시간에 나와 있는 가족의 어떤 개념의 변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까요?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그것이 널리 퍼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혁명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자, 가치관의 혁명이란 어떻게 일어날까요? 가치관?
자, 기존에 진실이라고 했던 것들, 응? 그런 것들이 깨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죠. 인간은 일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인간이 왜 일을 해?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부가가치와 이윤을 인간이 잘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것도 새로운 가치관이. 그동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이 그동안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윤을 얻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래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 왔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제 로봇세라는 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논쟁을 지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할까?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그런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생산해, 이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은 대부분 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해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냐 이 말이야. 인간은. 근데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인간이 사는 목표가 뭐예요? 왜 살아요? 자아실현. 좋아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왜 하려고 하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우리 인간은 결국 행복하려고 사는 거야. 행복하려고.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또 행복하게 죽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자아실현, 그 자아실현을 통해서 이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이라는 기능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봐요. 최소화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디서 인간은 그것을 만들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 가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시 한번 재단되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의식주. 의식주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누가 만들어요? 로봇이 만들겠죠. 일본의 대표적인 스시 로봇 같은 경우는 스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밥을 얼마나 고도의 어떤 아무튼 그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살짝 쥐느냐 또는 뭐 적당하게 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그거를 그 압력을 최고의 맛을 내는 사람의 손을 데이터 값을 입력해 가지고 적당량을 이렇게 쥐어주는 로봇이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4,000원 하던 스시가 하나에 1,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돼 가는 거죠. 그런 이제 의식주의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자, 먼저 책 표지 한번 봐볼까요? 책 표지. 구병모. 저는 처음에 구병모 그러고 그랬었을 때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인 줄. 그런데 책장 한 장 쫙 넘겨보시면 이렇게 멋진 여성이 여류 작가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감 한마디씩 한번 그냥 전체를 묶어가지고 딱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들은 느낌 어떠셨어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마냥 편리할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편리하게 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서 연결이 그냥 단순한 이렇게 가정제품과는 달리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편리한 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차원을 넘어서서 향후에 뭐 인공지능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무언가가 우리 곁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또 책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 네. 저는 이제 이
이 주인공들한테 하나하나 집중할 수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의 삶이 한 스푼의 세제면 나는 얼마나 녹아있는 건지 내가 녹은 물이 얼마나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향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악취로 남아있을지 앞으로 잘 녹아가려면 너무 감성적이었는데 잘 녹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해요. 맞아요. 그 장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쫙 스며들듯이 명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그 은결이라는 로봇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약간 관찰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네네네. 그런 서술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생각한 거는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가정부 일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인간은 뭔가 본질적인 그런 걸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사회 흐름도 뭐 콘텐츠나 그런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학문으로 다 해결한다고 그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결국에는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족은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지 이런 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삶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젠가는 뭐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삶이 끝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뭔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 그것을 죽을 때까지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뭔가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인공이 로봇한테 했던 말 중에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알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 우주에서 그 작은 지구에서 그 작은 지구에 사는 작은 인간은 한 스푼의 시간, 진짜 세제가 녹아드는 한 스푼의 시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이거를 평생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일만 하고 그냥 쫓아가다가 안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런 거를 고민해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탐색하고 질문하고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인간이지 않겠는가. 거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느낌을 같이 전달해 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명장면 하나씩 우리 페이지에서 페이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13쪽? 113쪽 같이 보시죠. 113쪽. 여기가 은결이 명장한테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이 부분을 명장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음. 그 113페이지에 수천 년에 걸쳐 누적해온 바라의 양식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전해 내려온 이상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쓰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우리 몇천 년 동안 새겨온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 다 반영된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언어를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 이제 맥락을 파악하고 습득한 건데 로봇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로봇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것이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단순한 우리의 어떤 사고가 행동 양식이 일순간에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DNA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녹아져 내려오는 뭐 그런 것들이 쌓이고 겹겹이 쌓이고 쌓였다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37쪽. 그 아랫부분에 머지않는 모든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처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랬던가. 네. 손을 타는 행위를 비롯하여 요령이 중첩되는 이상 그것이 더는 단순 노동이 아니게 된다. 요령이라는 것도 설정과 입력이 가능한 학습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로봇이라는 게 저도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결국 요령이라는
그 로봇을 다룰 수 있는 것도 한편의 요령이고 사업하는 것도 한편의 요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요령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니엘 군은 사실 저한테 이제 창업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그 조언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의류 산업 쪽에 창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하고 어떤 이게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분야의 직무를 찾아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내가 하는 직무와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어떤 관련이 그 요소의 기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출발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요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요령은 인간이 터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훨씬 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유용하게 훨씬 더 산업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은결이 대학 연구소로 결국은 가지 않고 그 누굽니까? 그 녀석 이름이 뭐야? 그 뭐였지? 준교인가? 준교인가? 그쵸? 준교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준교의 아마 손자인가 손자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 인간의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스푼의 세제처럼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그게 다시 또 반복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한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마무리로 정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 좋네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갖추는 인재가 되어야 될지. 자, 퀴즈 나갑니다. 상품을 하나 걸어야 되는데 음료수를 자, 네. X 플러스 3은 10. 그 다음에 네모 플러스 네모는 10. 네모 안에 들어가는 말은 뭐야 이거?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떤 상황이야 이거? 뭐야? 7.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7.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이 세 네모가 다 같은 거여야 되네. 아니지. 같을 수가 없지.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지금.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보자고 우리. 자. 아니 10이 되는 숫자 이건 뭐야 우리 그 대동아방송 예술대 학생들이 말이야 이거 지금 자 4, 6 그 다음에 또 1, 9 2, 8 3, 7 5, 5 그렇게 있나요? 아니지 그 안에는 무한대의 소수점이 존재하잖아. 이런. 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말자는 의미에서 산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 그동안에 이제 교육이 또 여러분들이 그 익혀왔던 어떤 학습들이 대체적으로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1 더하기 9는 10, 2 더하기 8은 10.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늘 익숙해져 있어 우리가. 근데 무한대의 가능성, 아까 임다니엘 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능성들을
우리 삶은, 우리 지식은, 사회는 그걸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무한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고력, 그다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다 무한대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책을 이렇게 쭉 같이 읽어봤지만 사실은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조금씩 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게 됐었을 것 같아요. 자,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란 뭐냐? 첫 번째가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야.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요새 TV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야. 과거의 역사에서 저 100년 전쟁은 왜 일어났고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들이에요. 그게 인문학적 소양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나 혼자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나를 둘러싼 가족, 그 다음에 학교 친구,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이렇게 펼쳐지는, 그것도 이제 우주도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별들에 대한 고민, 외계인에 대한 고민, 이것도 저기 되게 엉뚱한 생각 같지만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소양은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스푼의 시간을 읽었는데 만약에 집에 오늘 돌아가면서 세탁소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은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세상에 대한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 속에서 한스푼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다양한 우리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 이렇게 뭔가를 적용해보고 반영해보고 그러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대한 열정, 사회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게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관점이에요. 관점. 자, 명경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책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명경의 관점은 단순한 기계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기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의 변화들이 생겼죠. 관점의 변화들이. 은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은결도 단순하게 내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거기에 스스로 어떤 자기학습을 통해서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죠.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 조금씩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활의 관점의 변화 또는 인문학적 소양의 차원, 자, 어떤 걸 한번 해보고, 내가 최소한 오늘 이것만큼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관점의 변화를 좀 보여보고 싶다. 책 내용도 괜찮아요?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반복되는 얘기도 돼요? 자, 나는 이런 관점의 변화를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1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기 나눠봅시다. 저부터. 네.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자신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보는 관점. 네. 저는 약간 한번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제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완벽해야 된다는 일종의 약간 강박 같은 게 조금 있는데, 강박.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해도 저는 만족을 항상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최유나 선배님한테 그런 관점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비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 되는 건데, 그걸 늘 비교해서 항상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자학하는 측면들이 없잖아 있는 게 또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 좋습니다. 또 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되게 좀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제가 학과에서 대표직을 맡고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 또 그래서 한편으로. 조금 그런 거를 극복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장서연 학생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좋습니다. 또 관점의 변화. 저는 살짝 반대되는데 아까는 자신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는 저 자신은 제 스스로는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는 게 다 그러잖아요. 그냥 잘해주면 좋고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냥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같고 그런데 속 안에 있는 그 내면은 보지 않는 거죠. 외적인 건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저는 항상 너무 많아서 지금도 그게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 사람의 그 외적 잘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가가서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 알고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고 판단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 관점 키우고 싶어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오래 만나고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서점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없던 세상, 그 다음에 클라우스 슈밥은 워낙 유명한 그쵸? 제4차 산업혁명. 요건 아마 여러분들 좀 기본 도서로 좀 읽으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와 있는 미래. 요 정도 세 권의 책을 추가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이건 약간 좀 그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은결이 나오는 등장하는 이 책은 조금 우리가 쉽게 좀 다가설 만한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시 한 편 제가 낭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광수 시인의 살면서 하루도 쉬웠던 적은 없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배를 만들어 바다로 나가고 싶은 바보들은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 목재를 배 각 부분에 맞게 다듬게 하며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왜 배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끝없는 설득을 통해 배를 만든다. 하지만 현명한 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배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유 대신 넓고 끝을 알 수 없는 푸른 바다에 대한 동경을 듣는 이들에게 심어준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배는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만드는 것이다. 네, 각자 시를 통해서 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류가 인간이 꿔야 하는 꿈들이 어떤 것들인지 단순한 기계적인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습득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로 원대한 대양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꿈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독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